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이야기는요. 일론 머스크랑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에 그 날선 공방, 그리고 그 와중에 불거진 머스크 신당 창당설 관련된 소식들입니다. 아, 네. 그 얘기군요. 네, 이게 참 흥미로운 사건인데 그 배경이랑 파장, 특히 이 신당 창당 언급이 뭘 의미하는지 당신께서 주목하셔야 할 핵심 포인트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한때는 황금 열쇠까지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웠다고 하던데. 그랬었죠? 네. 근데 특정 정책 하나 때문에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죠. 오늘 저희는 이 갈등 과정이랑 머스크의 그 신당 창당 가능성 언급, 이게 단순한 말싸움을 넘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좀 깊이 탐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시작점부터 한번 볼까요? 모든 게 트럼프 행정부 때 그 대규모 감세 법안 때문에 시작됐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머스크가 소셜 미디어에다 대고 이걸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인 짓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부터였죠. 특히 그 아직 시작도 안 한 풍력 태양광 프로젝트에 세금 더 매기는 거, 이걸 강하게 문제 삼았다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머스크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죠. 그전까지 트럼프가 머스크를 꽤 좋게 봤던 걸 생각하면 정말 극적인 반전이에요. 정말 갑자기 관계가 이렇게까지 험악해질 수 있나 싶기도 하고요. 네, 그 감세한 비판 이후로는 걷잡을 수 없게 됐죠. 머스크는 트럼프의 과거 의혹이나 탄핵 문제까지 막 꺼내들었고. 아, 그렇게까지요? 네, 트럼프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측근들한테 머스크를 마약 중독자라고 불렀다거나 관계는 끝났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으니까요. 이야, 정말 감정 싸움이 됐네요. 머스크가 나중에 좀 공격적인 게시물 몇 개 지우면서 수습하려 하긴 했는데 이미 늦은 감이 있었죠. 서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 이 격렬한 대립 속에서 머스크가 던진 한마디가 오늘 저희가 좀 더 주목해볼 부분인데요. 네, 신당 창당설이죠. 맞습니다. 소셜미디어 X에서 미국 중산층을 대표하는 새 정당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온라인 설문조사까지 시작했단 말이죠. 이게 그냥 단순 불만 표출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실제로 창당까지 갈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머스크의 이런 발언이랑 행동 자체가 이미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렇죠. 워낙 영향력이 큰 인물이니까요. 네, 그의 영향력도 그렇고 또 현재 미국 정치 상황에 대한 대중들의 어떤 잠재된 불만 같은 걸 건드렸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 그 다음 반응이에요. 아, 앤드류 양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민주당 출신 정치인 앤드류 양이 자기가 만든 제3지대 정당 있잖아요. 포워드 파리? 네, 포워드 파리. 네, 거기랑 협력하자, 아니면 아예 새로운 당을 같이 만들자, 이렇게 머스크한테 직접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아직 머스크 답은 없다고 하지만요. 와, 그건 정말 적극적이네요. 그럼 머스크는 대체 왜 이런 행동까지 했을까요? 그냥 트럼프가 미워서? 자료들을 보면 좀 더 복잡한 이유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일단 표면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감세한 문제, 특히 전기차 세액공제 축소 같은 직접적인 이해관계 충돌이 분명 있었을 거고요. 네, 그게 크겠죠, 아무래도. 근데 자료들을 쭉 종합해 보면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기술 제국, 테슬라나 스페이스X 같은 회사들이 정치적인 결정에 얼마나 취약한지 이거 좀 뼈저리게 느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워싱턴 내에서 좀 더 확실한 영향력을 갖고 싶었다. 그렇죠. 그런 큰 그림의 시작일 수 있다는 분석에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과거에 스타링크 위성 시스템 쓰자는 제안을 정부가 거절했다거나 나사 국장 자리에 자기 사람 안 치려다 무산됐다거나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뭔가 다른 길을 모색하게 된 게 아니냐는 거죠.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기술 권력이 이제 정치 시스템과 부딪히면서 생기는 어떤 새로운 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기술 권력의 정치와 이런 거대한 흐름의 일부일 수도 있고요. 결국 이 둘의 충돌은 그냥 말싸움으로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실질적인 파장도 엄청났죠. 테슬라 주가가 하루 만에 14% 넘게 폭락해서 시가총액이 우리 돈으로 200조 원 넘게 사라졌다고요? 네, 206조 원 정도였죠.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그때 같이 좀 출렁였고요. 스페이스X 관련해서도 좀 아찔한 상황이 있었다면서요. 아, 네, 그거 정말 트럼프 쪽에서 정부 계약 파기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압박이 들어오니까 머스크가 순간적으로 그럼 드래곤 우주선 철수하겠다 이렇게 맞받아 쳤다가 네, 정말요. 네, 그랬다가 바로 철회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죠. 이게 뭘 보여주냐면
머스크라는 한 개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동시에 현재 미국 정치가 얼마나 좀 불안정한 상태인지 보여주는 단면 같아요. 권력 공백기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빅테크 세력과 기존 정치 세력 간의 어떤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 구도가 어떻게 전개될지, 또 미중 관계 같은 외부 변수는 어떻게 작용할지, 이런 걸 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트럼프와의 감세한 갈등이 정말 극단적인 설전으로 번졌고, 그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가 중산층을 위한 신당 필요성을 딱 언급하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렇죠. 앤드류 양 같은 인물이 즉각 반응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테슬라 주가 폭락 같은 상당한 경제적 충격도 따라왔고요. 참 복잡한 상황인데 당신께서는 이 흐름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머스크가 정말로 신당을 만들지 어떨지는 사실 별개의 문제라고 봐요. 하지만 그의 이런 행동 자체가 현재 미국 사회 안에 기존 양당 체제에 대한 어떤 피로감이나 불만, 그리고 뭔가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한 갈망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머스크가 슬쩍 내비친 것처럼 기술 중심적이고 또 중도적인 성향을 가진 제3의 정치 세력이 실제로 힘을 얻게 된다면 과연 그게 현재의 정치 지형에 정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